2026년 4월 오늘 30일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담론 제7 담론인데요.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한미군을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비호감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이제 무슨 지고 자파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은 6.25 때 인민재판으로 1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반민이 뭐 지고 자파니 이런 그 색깔 씌우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피해자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한미군은 또는 미군은 천군 천사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최근에 그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제주 4.3을 주제로 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제주 4.3을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이제 뭐 서북청년단이라든가 또는 뭐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이스마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화살을 돌리는데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가장 중요한 화살을 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 4월 3일 날 일이어서 제주 4.3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제주 4.3이 발발했는데 그럼 그때는 뭔가 대한민국 이야기보다는 이제 미분정청 시대, 미분정시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화살이 하나 있죠. 그럼 제주 4.3의 가장 그 원인되는 이를테면 이제 그 제주 학살의 주범이 누군가? 그때 우리가 말했던 무슨 뭐 서북청년단이니 이승만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 발단적인 이야기고 본질은 미군정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그때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제 미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걸 가리는 건 물론 이제 미군정을 그 실시했던 미국이겠고 미국의 패권이겠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색칠한 게 이제 반공이다 뭐 그다음 이제 이승만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 미국의 후광에 힘입어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만큼 많이 그걸 이제 이 미국의 그 가해자로서의 미군을 이렇게 빼가지고 미군정을 빼가지고 어차피 뒤집어 쓴 거죠. 물론 그 제주 4.3 학살은 그 양으로 봤을 때는 그 나중에 계속 그 이웃순 항명 사건이라든가 뭐 지리산 토벌이라든가 이렇게 쪽에서 이승만 정부 들어와서도 대거 학살 당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군의 그 미군정의 책임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빼는 것을 이승만이 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실하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근래에 이제 드러난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일본이 원자폭탄을 2개 맞고 나서 바로 천황이 히로히도가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얻었다.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그렇게 또 알려져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가 발견이 됐느냐면은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 8월 9일쯤인데 그 히로히도가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서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히로히도가 사실 독종 아닙니까? 그 당시 뭐 태평양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거의 일본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독종적인데 그래서 원자폭탄도 맞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원자폭탄을 맞지 않았으면 옥세라고 해가지고 뭐 그 야마토 다마시라고 하나요? 대화헌 일본의 한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옥세 깨질 때까지 항장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히로히토가 항복하는 것을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신이 앞길이 항복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8월 9일날 원자탄을 맞았는데 8월 15일 일주일 뒤에서 항복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원자탄을 맞고 한 일주일 동안에 생각하다가 항복했다 이렇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소련이 저쪽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다 항복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다 이기고 이쪽에 이제 동부전선을 옮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탄 떨어지기 전부터 해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그 간동군 그러니까 만주 간동군 있죠. 간동군들이 소련에 의해서 많이 그 터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히토가 일본에서 듣고 보니까
원자탄을 맞기도 했지만은 관동 지역에서 그 소련이 또 굉장히 전과를 올리니까 그러면 정말로 원자탄 맞는 것은 나 누구라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항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히로히토가 참 독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메가더는 사실은 그 메가더가 가장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몽고메리 뭡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을 이제 가장 열등감 느끼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영웅 아닙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그러니까 메가더 생각으로는 그 못난 놈도 첫 것도 했는데 자기는 메가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썸민의식 귀족의식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본으로 상륙해서 히로히토 천황이 한국 온 것을 매우 고마워해서 왜냐하면 자기 전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 대신 항복한 것으로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게 바둑판에 공깃돌 마냥 한반도를 왜냐하면 자기가 승전한 것에 큰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소련에게도 이렇게 공깃돌 하나 주는 식으로 한반도를 딱둑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심 쓴 거죠. 그 인심 쓴 것이 우리 한반도에는 비극의 씨앗이 있는데 사실은 메가더가 자기의 그런 그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멋대로 인심 쓰고 이럴 것인데 그래야 이제 소련도 좀 그 한반도 반정을 이렇게 전용하면서 같이 전승을 맛보는 느낌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메가더는 자기한테 더욱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참 못마땅한 일이죠. 일본을 반 가리지는 않고 오로지 자기한 욕심으로 한반도를 반을 쪼갰단 말씀이에요. 일본을 반 갈라놓으면은 거기를 이제 소련이 진주하면 그것은 자기의 그 영광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반도를 가렸는데 사실은 차라리 한반도도 가르지 말고 그냥 한반도에 진주하든가 그래도 되는 것이었고 설령 그 일본에만 진주했더라도 한반도를 가르는 일 그런 인심 쓰는 일 그딴 하지 말고 소련한테 욕먹더라도 그랬어야 되는데 소련이 혹시라도 독일 분할하듯이 일본을 본토를 분할하기 원할까 미리 겁내서 한반도를 갈라줘가지고 그때 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뒤에 다시 6.25가 터졌잖아요. 5년 뒤에 6.25가 터졌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이 9월 한 15일쯤 되는데 시작한 게 9월 28일 서울까지 수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까지 수복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뭐가 같으냐면은 이제 서울 이남과 서울 이북을 이제 놓고 어떤 그 전선을 선택할 때 있어가지고 이때도 제일 메가더가 우선순위를 산 것은 뭐니 해도 자기가 그 아이젠하워처럼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 때 그 공로로 대통령 후보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 6.25 때 거의 대통령 깡으로 이렇게 많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메가더는 부모도 죽겠고 대아빠 죽는 거죠. 자기는 더 잘난 놈인데 정권하고 잘난 놈인데 자기야말로 정말 영광이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했고 성공했는데 기왕이면 이거를 갖다가 북진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갖다가 그 두만강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정말로 이제 그 영웅이 되었다 많이 급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9.28에 서울 수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서울만 수복했지 서울 이남에도 인민공화국이 선포돼 있어 인공이라고 서울 이북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 정권이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은 10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10월 1일날 그 38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이 이제 38선을 바로 넘어간 북진한 때가 돼가지고 국군의 날이 됐는데 많이 급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급하고 날 것도 없어요. 서울 수복했고 일단은 북쪽과 남쪽에 인민군을 갈라놨으니까 전선을 양쪽으로 벌려도 돼요. 남쪽으로도 벌리고 북쪽으로도 벌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제국권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인민군 그 보병은 많이 그 우리보다 우월했지만은 그 제공권 소위 말해서 공군력은 제로라기도 가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군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미군이 아니도 유엔군이라 해서 미군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군을 다 지휘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또 사실은 시간도 있어요. 급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내내 때문에 급했던 것이지 이미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10월 1일 날 그 38선을 북진해서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10월 16일 날 보름 뒤에 호남 지역에서 우리 집안은 그 인민재판으로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 아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고 있는데 남쪽은 선택지에서 2차로 밀어놓은 결과로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수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억울하게 16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오른쪽 쪽을 선택하느냐 왼쪽 쪽을 선택하느냐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선택이 아니고 버려진 카드로 된 결과로 그러니까는 서울 이남이냐 서울 이북이냐 있을 때 우리는 버려진 서울 이남 카드로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맙긴 한 거죠. 물론 전체적인 조항으로 봐서는 아군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 승기를 잡고 선택과 유기를 한 것, 사람을 선택하고 한 카드를 버린 것이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메가드가 개인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빨리 빚을 내기 위한 그래서 서둘러 나머지 서울 이북 카드는 선택하고 서울 이남 카드는 미뤄두고 이렇게 한 결과로 우리는 벌써 10월 16일이면은 평양을 코앞에 두고 우리 아군이 올라갔는데 불행하게도 호남 지역에서는 전혀 수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완전히 적치하에서 16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16명 안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들, 노약자들 다 포함돼서 16명이에요. 일가족 16명 못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뭐가 고맙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안 고맙죠. 우리는 뭐 다 죽었으니까. 다만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김일성은 천천히 원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가더가 막 엄청나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그 메가더 승리의 어떤 덕을 보기는커녕 버려진 카드로서 선택된 카드가 아닌 그 불행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메가더는 이제 10월 19일쯤에 평양까지 입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산이라든가 평양 원산이면은 평양이 지금도 북한의 수도고 원산이 북한의 제2대 항구 아닙니까?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부산항 같은 것인데 원래 그 조선시대 때도 삼포 하면은 원산 그 다음에 인천 부산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원산과 평양을 차지했단 말은 북한 다 차지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압록강 투막하냐면은 완전히 압록강 투막하게 싹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은 만주까지라도 거기에 지금 이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온다탄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해서 정말로 자기는 이제 뭐랄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 뺨치는 전쟁 영웅이 되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연달의 목표로 계속 더 진격하는 나머지 압록강 코앞에까지 가니까 그러면 중공이 이게 어차피 메가더가 압록강 넘어서 오겠다고 했으니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김일성이는 신의지로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승만이 부산으로 도망간 것처럼 김일성이는 신의지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사실 도망가 있으면서 김일성이가 휴전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의지라도 잡고 있어야 한경도하고 해서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북한 정권 유지하고 후위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휴전 제안을 했지만은 그 이야기가 메가더의 지금 개인 연달을 해서 거기 미쳐있는 메가더의 머리에 귀에 들어올 리도 없고 또 이승만은 모르고 귀에 들어올 리도 없고 왜냐하면 이기고 있는데 이런 생각만 했지 그것이 더 욕심을 더 낸 나머지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45 테러는 뭡니까? 중공군이 11월 초에 1일날 개입했는데 그로부터 2달도 안 돼가지고 서울까지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도로 그것이 1.45 테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라리 평양 원산을 차지했을 때 김일성이가 신의주에 도망가가지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휴전 제안할 때 딱 받아들이고 그냥 신의주에다 딱 김일성이를 코딱지가 몰아넣더라면 그 상태로 휴전했더라면 4달 만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6.25를 이기는 것이고 평양 원산을 뺏은 것은 거의 다 통일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의주에서 한 정도 뭡니까 허 발판 그런 그 아주 첩첩산중 그런 것만 남겨놓고 북한을 남겨놨으면 그거 다 통일 안 해도 사실 그 별 이업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80년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주한미군이 오늘날은 대북 억제 능력이 아니고 대중국 억제 능력으로 있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둔비를 뛰면 뜯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하니까 우리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주한미군은 제주 4.3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6.25 때도 인천항해 작전을 통해서 아주 은혜로운 천군 천사라고만 기억하는데 그런 혜택에 전혀 수혜를 받은 일이 없는 바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버린 카드냐 선택된 카드냐에 따라서 덕 본 데도 있고 덕은커녕 피해만 본 데 있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소년 가장 같은 체험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지금 짧게 말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급장 지금은 반장이라고 급장이라고 그러죠. 급장을 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요새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약주를 좋아하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지각하셔요. 이분이.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학교 해전면에 그 행정면역길에 사시는 데가 행정면에서 출퇴근하니까 멀기도 했는데다가 알코올 중독 사셨기 때문에 대개 보면 아침에도 술이 취한 얼굴로 출근할 때도 많으시고 지각하거나 가끔은 아주는 많이 나지만 결근까지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극장을 했냐면 소년 가장 같은 극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담임이 부재중이니까 모든 그 교무 일 그런 일을 대행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그 옥수수가루하고 우유가루를 이렇게 구호 양곡으로 보내줬어요. 그 이어 양곡으로 보내줬는데 그 옥수수가루는 좀 그 양이 많고니까 누구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 우유가루죠. 그거는 아주 양이 코딱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에서 극빈자라고 그때 말했는데 가난한 애들 선택해가지고 줘야 돼요. 이렇게 담임이 있으면 이제 저는 제가 극장이라도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담임이 없으니까 제가 극장인데 제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담임이 야 너는 받아가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난 극장을 해봐야 같은 또래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우유가루 그 분리죠. 그러니까 냄새가 향기롭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이 뭐냐면 미국은 좀 주려면 이것도 좀 그렇게 애들 고르지 않고 다 줄 수 있게 좀 주지 이렇게 코딱지만 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우유가루를 제가 나눠주긴 했지만 한 번도 저는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무리 극장이라도 나이가 그 만 9살 때인데 얼마나 그 어릴 때니까 나도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내가 받지 못하고 극빈자만 선택해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도 극빈자니까 나도 받을래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면색이 극장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경도 못 해보고 그야말로 찍어 먹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냥 그 향긋한 냄새만 그 침을 꼴깍꼴 하면서 못 받아봤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리고 이제 늘 그렇죠. 담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가 그냥 막 미국은 고마운 나라 천사의 나라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우유가루도 받아보니 못가니까 뭐시 고마운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남들을 우리 미국이 우리 한국에 극빈자라도 도왔다니까 고맙긴 한데 내가 고마운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장군님 하면은 장군님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도 인천 가보면은 막 그냥 되게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인천시장이 뽑히면은 거기를 막 메가더 공원을 막 성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메가더는 물론 인천상륙작전이라든가 6.25를 이기게 한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 사람이 늘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한반도부터 그 사람이 태평양에 이겼을 때 45년도에도 한반도로 공기부터를 지급해서 남북 분할을 시켰고 분단전쟁을 했고 점령군 그렇게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6.25 때까지도 그 서울 수복한 다음에 서울 이남이냐 서울 이북이냐 했을 때 자기 영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북을 선택하고 이남을 뒤로 밀어놓은 결과로 오는 그 피해받은 층의 한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기고도 피해당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고맙다고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별로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을